나 잘 살고 있는 거 맞나? 내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?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? 특히 부모가 되고 나면 이런 고민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내가 이 세상에 남길 건 뭘까?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의미 있는 걸까? 뭐 이런 거요. 오늘은 바로 이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정말 흥미로운, 어쩌면 조금은 파격적인 관점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본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우리 모두가 가진 고민에서 시작해서요. 삶의 빚이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을 만나볼 거고요. 그 다음엔 세대가 어떻게 변했는지, 그리고 아마 가장 흥미로우실 거예요. 새로운 30% 육아 법칙은 뭔지, 마지막으로 공원의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한번 쭉 따라와 보시죠. 네, 첫 번째 이야기, 바로 삶의 목적과 걱정입니다. 사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건 정말 많잖아요. 근데 그 뿌리를 쭉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엔 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? 이 질문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아요. 특히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 이 고민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되죠. 만약 나한테 자식이 없다면 내 삶의 진짜 의미는 뭐가 될까? 이 질문 혹시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? 사실 이건 아이가 있든 없든 많은 분들이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는 질문일 거예요. 결국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하는 우리 존재 이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니까요. 자, 그럼 이 깊고 무거운 고민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. 바로 삶의 빚이라는 개념이에요.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책임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빚이 돈 갚으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.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.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아주 멋진 무대에 공짜로 초대받은 배우 같은 거죠. 그럼 이 무대에 서 있는 동안 관객들한테 뭔가 멋진 걸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? 바로 그런 겁니다. 내가 받은 것들을 세상에 되갚아야 한다는 일종의 개인적인 사명감 같은 거죠. 자, 그럼 이 삶의 빚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? 여기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해요. 하나는 아이를 잘 키워서 미래 세대에 기여하는 간접적인 공헌. 다른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이 내 능력으로 직접 세상에 기여하는 직접적인 공헌. 예전에는 당연히 전자가 정답처럼 여겨졌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나옵니다. 시대가 바뀌면서 이 무게중심이 완전히 극적으로 후자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, 세대의 변화입니다.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져요. 똑같은 삶의 빚이라는 개념을 두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해했던 방식과 지금 우리 세대가 받아들여야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거든요. 두 세대 사이에 도대체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.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? 그분들에게 삶의 사명이란 건 사실 되게 명확했어요.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희생하는 것. 큰 나무가 자기 모든 양분을 어린 싹한테 다 쏟아붓는 것처럼요. 오로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. 그게 바로 그 시대의 가장 숭고한 삶의 빚 갚기 방식이었던 거죠.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.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, 자기 인생 에너지의 무려 70%를 오롯이 자식한테 쏟아부었다고 해요. 그리고 남은 30%로 겨우 자기 자신을 챙겼던 거죠. 자식이 잘 되는 게 곧 내가 잘 되는 거고, 그게 바로 내 삶의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셨던 거예요.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. 바로 여기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. 이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. 그 옛날 규칙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요.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부모님 세대의 그것과는 완전히 근본부터 다른 종류의 것이 됐다는 겁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숫자가 완전히 뒤집혔죠? 이제 우리 세대의 주된 사명은 뭐냐? 인생 에너지의 70%를 나 자신과 사회를 위해 쓰는 겁니다. 내 삶을 실현하고 세상에 직접 기여하는 거죠. 물론 자녀는 여전히 너무나 소중한 우리 삶의 30%예요.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이름으로 직접 삶의 빚을 갚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 철학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, 특히 육아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?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. 이 자료에서는 이걸 심지어
대자연의 법칙이라고까지 부르거든요. 바로 새로운 30% 육아 법칙입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, 30%. 이 새로운 시대의 육아 법칙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. 이 자료에 따르면요. 이게 바로 우리 세대가 자녀 양육에 쏟아야 할 에너지의 최대치라고 아주 못을 박아 이야기합니다. 그럼 이 30% 법칙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? 쉽게 말해 이겁니다. 내 인생 에너지의 최대 30%까지만 아이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. 물론 그 30%는 아이가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아주 집중적인 지원이 되어야겠죠. 그리고 남은 70%는 오롯이 나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공헌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. 결국 부모가 먼저 행복하고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. 그게 최고의 교육이라는 아주 새로운 제안인 셈이죠. 심지어 이 자료는요, 이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거의 경고에 가깝게 이야기합니다. 들어보세요. 30% 이상을 투자하면 자식에게 회초리를 맞게 된다. 너와 내 자식 모두 어려워질 것이다. 이건 그냥 조언이 아니에요.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한 대자연의 법칙이라고까지 말합니다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세게 말하는 걸까요? 이게 결코 이기적인 부모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. 오히려 정반대입니다. 부모의 그 과도한 희생이 말이죠. 오히려 자식한테는 홀로 설 기회를 빼앗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부모 자신은 자신의 인생 사명을 놓치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고요. 결국 둘 다 힘들어지는 길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인 거죠. 자, 이제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새로운 육아 규칙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. 바로 공헌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뜻이죠. 이 자료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금을 지식사회라고 정의합니다. 예전 산업사회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던 시대였다면 지식사회는 달라요. 지금은 개개인의 머릿속에 든 아이디어나 지식, 창의력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시대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사회에서는 삶의 빚을 갚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더 이상 자식을 성공시켜서 내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제는 바로 나 자신이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직접 세상에 부딪히고 기여하면서 내 이름 석자로 그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. 이게 바로 지식사회의 핵심입니다. 그럼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요? 한마디로 주인 되기입니다. 내 삶의 과업에 내가 직접 주인이 되는 것. 의미 있는 공헌 속에서 내 삶의 목적을 찾는 것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빚은 내가 직접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 무거운 부담감에서 해방시켜주는 것. 결국 부모도 자유로워지고 자식도 자유로워지는 길인 셈이죠. 네,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. 우리 삶의 가치를 찾는 기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. 예전에는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이 직접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. 자,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.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70%, 그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가요?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?